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과연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먼저 1번 투부정사가 빈칸처럼 쓰여서 문장에 빈칸을 더해준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역시 여기에도 어떻습니까? 이 말 안에 부사적 용법이라는 말 안에 답이 있죠. to 부정사가 무엇처럼 쓰여서? to 부정사가 영어의 문장 품사 중에 부사처럼 쓰여서 문장에 빈칸을 더해줍니다. 자, 영어의 품사 중에서 부사라는 품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사라는 품사의 역할은요,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또는 동사 같은 것들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게 되고요. 꾸며주게 되어서 그래서 그 문장 안에 굉장히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꾸며줌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다양한 다른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부사처럼 쓰여서 문장에 바로 다양한 뜻, 의미라는 것을 더해주는 경우 우리는 이 용법을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사적 용법의 해석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해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먼저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의 해석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요, 감정의 원인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의 해석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요, 이유 또는 판단의 근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목적의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조건의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결과의 해석이 있고 마지막에는 해석보다는 이제 그 부사의 본래의 어떤 기능에 충실해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그런 정도의 쓰임이 있습니다. 이런 쓰임새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정도의 쓰임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쓰임이다.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인, 감정의 원인 또는 이유, 판단의 근거, 목적의 쓰임이 있고 조건의 쓰임, 결과의 쓰임,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그런 쓰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 각각의 해석들, 각각의 이 쓰임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이죠? I am glad to meet her again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죠. glad죠, glad. 자, glad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glad는 형용사로요. 기쁜이야, 기쁜. 자, glad는 무엇이다? 우리말로 했을 때 기쁜이다. 자, 기쁜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주어 I의 감정의 상태죠, 그죠? 내가 현재 기쁘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쁘다.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to meet her again 이라는 투부정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해석해 보자고요. 나는 기뻐요. 왜 기쁩니까? 그녀를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자, 감이 오나요? 나는 기뻐요. 나의 감정의 상태인데요. 그 감정의 상태의 원인이 뭐냐? 내가 기쁘게 된,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요거죠.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 1번 예문이 바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감정의 원인이다. 감정의 원인의 해석이고요. 감정의 원인. 이 감정의 원인의 해석을 보통 우리말로 했을 때 이렇게 뭐뭐 해석 정도의 의미로 번역이 되면 이 투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 볼까요? He must be stupid to do such a thing 그랬습니다. 자, stupid가 우리말로 뭐 멍청한 그런 말이고요. such a thing 그러면요, 뭐 그러한 일쯤 됩니다. 그러한 일. 자, 앞에 must be. 이때 must be의 의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야. 그러면 he must be stupid.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다. 까지 나왔죠?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다. 그럼 이 뒤에 to do such a thing. 이 놈이 이 투부정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볼게요.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다. 왜 그렇죠? 왜 그러한 판단을 했죠? 이 사람이 멍청한 이유가 뭐죠? 그러한 일을 해서 그렇다.
알겠어요? 다시 해석하면요. 그는 그러한 일을 하다니 멍청함에 틀림없다. 알겠나요? 자, 요 두 번째 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유 또는 다른 말로 판단의 근거라고 합니다. 이유 또는 판단의 근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볼까요?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니. 우리말로 했을 때 보통 뭐뭐 하다니 요런 정도의 의미로 번역이 되면 아 얘는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여서 그 중에서도 이유 또는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구나 라고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그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가장 흔한 문장이죠. 흔한 용법입니다. We went to the market to buy some bread 였습니다. 그럼 끊어볼까요? We went to the market까지. 우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럼 뒤에 이어지는 to buy some bread 그랬어요. bread는 빵이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빵을 좀 사기 위해서. 그렇죠. 얘는 이게 바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적의 쓰임새입니다. 목적. 그리고 목적으로 쓰일 때는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쓰임새가 된다. 목적의 쓰임새는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다. 이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일 때는요. 요 to만 쓰는 거 대신에 좀 더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뭘 쓸 수 있느냐? to 대신에 in order to를 쓰든지 아니면 이거 대신에 또 같은 표현으로요. so as to 라고 쓰든지 이렇게 자 보십시오. in order to 혹은 so as to의 형태로 쓰더라도 똑같은 뜻이야. 오히려 in order to나 so as to로 쓰게 되면 이제는 무조건 언제나 항상 목적으로만 쓰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올 때는 요 to 부정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문장을 고르라 마라 그런 문제를 낼 때 in order to나 so as to를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3개 정리해 볼게요. 먼저 1번 부사적으로 뭐뭐 해서의 쓰임이다. 해석이다. 그래서 어떤 용법이다? 감정의 원인이다. 이 문장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서 기쁘다. 두 번째 문장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런 판단을 한 근거가 뭐냐? 그러한 일을 하다니. 세 번째 우리는 시장에 갔다. 그 다음 빵을 좀 사기 위해서. 바로 이게 무엇이다? 목적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목적의 투부정사는 뭐랑 같다? in order to 또는 so as to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3가지 문장이 나왔습니다. 3개의 다른 문장인데요. 먼저 4번 문장. 아까 좀 전에 앞에 문장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지? 비교해볼까요? 4번은 I would be glad to pass the test입니다. 중간에 뭐 있어요? glad 보이죠? 그죠? I would be glad.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아까 1번 문장에서도 이렇게 glad가 있었으니까 이때가 감정의 원인이니까 그러면 얘도 감정의 원인이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앞에 I would be 그랬죠? 이 would be라는 것을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 할 텐데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텐데 그러면 I would be glad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쁠 텐데 그죠? 그러면 왜요? To pass the test야. 그러면 내가 시험을 어떻게 한다면 통과한다면 그 시험을 패스한다면 나는 기쁠 텐데. 알겠어요? 다시요.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한다면 기쁠 텐데. 여기 쓰인 투부정사. 요 to pass는 그러면 어떤 의미다? 뭐뭐 한다면. 이것이 바로 조건의 해석이 되고요. 조건의 투부정사는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 한다면 정도의 의미가 된다. 다시 나는 기쁠 텐데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한다면 패스한다면. 5번. 자, 그는 grew up. grew up 뭐 하는 거죠? 그는 자랐다. 그 다음 to be a magician. 목적일까 그러면? magician은 우리말로 마술사인데 그는 마술사가 되기 위해 자랐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술사가 되기 위해 자라는 사람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가 자랐는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 결과 어찌어찌 해서 마술사가 되었다. 그 정도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he grew up 자랐습니다. 그 다음 뒤에 to be는 뭘로 쓰이고 있냐면요. 그 결과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부사적 용법 중에 어떤 용법이다? 결과의 용법이다. 결과. 뜻은요. 우리말로 그냥 결과,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자랐다. 그래서 결국 마술사가 되었다. 그렇죠? 6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is hard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 뒤에 to understand. 자, understand가 이해하다죠? 그럼 to understand 뭐 하고 있느냐? 앞에 있는 hard를 현재 뭐 하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는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다시요. 그의 이야기는 이해하기에 어렵다. hard라는 형용사를 to understand가 꾸며주고 있다. 됐죠? 이것이 뭐냐? 투부정사가 형용사나 혹은 부사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그런 경우고, 이때 해석은 보통요 우리말로 뭐뭐 하기에 요 정도의 의미를 쓰이는 것이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4번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조건으로 쓸 수 있다.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기쁠 텐데. 5번 결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는 자랐다. 그 결과 마술사가 되었다. 6번 그의 이야기는 어렵다. 이해하기에 어렵다. 이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그런 케이스다. 됐죠? 이렇게 6개의 쓰임새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시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걸 다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부사적 용법 자체가 의미가 6가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의미 구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 시험에는 정말 어렵게 나오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사적 중에서 얘가 뭐냐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보통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그 자체를 구별하는 건 쉽게 해요. 그런데 부사적 중에서 의미가 다른 게 뭐냐를 찾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방금 쌤이 보여준 그 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런 식의 쓰임이 되면 부사적으로 어떤 해석이었다를 기억하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그것들을 잘 적용을 하면 좋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in order to, so as to는 언제나 항상 뭘로 쓰인다? 부사적으로 항상 목적으로 쓰인다. 됐죠? 세 번째, only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only to. 얘는요. 항상 결과야. 항상 결과. 다시 only to라는 것은 항상 결과 쓰임이다. 뜻은 뭐냐면 부정적이에요. 결국 뭐뭐 했을 뿐이다. 다시 only to. 결국 뭐뭐 했을 뿐이다. 항상 결과인데 요게 시험 나오면 학생들이 멘붕이 와요. 아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넘어간다 말. 그러지 말고 only to는 뭐다? 결국 뭐뭐 할 뿐이다. 항상 결과다. 예문 하나만 적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only to 예문이에요. 그는 H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돼야 돼? 공부했으면 뭔가가 좋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요. Only to fail.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문장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only to 부정사이고 걔는 부사적이며 항상 뭘로 쓰인다? 결과로 쓰인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좀 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